예, 10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 한번 보여주세요. 코스피가 4,222입니다. 연중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올해를 마무리할 기세로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도 적지 않게 밀려서 시작했는데요. 상승 전환 코스피가 먼저 했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의 전략, 시장 전략, 머닝 전략. 네, 종목 탐색 발굴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구로지점 정석현 PB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목하는 두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2차 전지인데요. LNF 오늘 쇼크죠. 테슬라 쪽에서의 사실상 계약 해지와 비슷한 공시가 있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최근에 큰 건 두 개가 이제 계약 해지가 있었습니다. 고민이 많을 텐데 2차 전지를 얘기를 해주시니까 도움이 됩니다. 일단 LNF 얘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이미 시장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여파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공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미국 테슬라와의 그 공급 계약 자체 규모가 한 3.8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었었는데 그게 지금 973만 원 정도 선으로 이제 공급 계약 축소가 정정 공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그냥 계약 종료인 거죠, 말하자면. 지금 공급 계약 축소 규모로 봤을 땐 거의 99% 이상의 수준의 감액이 지금 이루어진 상황인 건데 사실상 샘플 물량만 공급하고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금액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리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가 침투율도 상당히 좀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 전기차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가파르게 둔화가 되고 있는 게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GM이나 포드, 스텔란티스, 테슬라 전부 다 지금 전기차 생산 자체에 대해서 속도를 좀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악재 중에 하나가 지금 이번에 터졌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2차 전지 업계에서는 사실 전기차 쪽 말고 ESS 쪽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선별 투자하신 것이 좀 안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좀 일부러 두 개의 악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애널리스트 분석도 보니까 2차 전지 안에서도 셀도 그렇고 양극재도 그렇고 뭔가 구조 변화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 변화의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일단 LG에너지솔루션에 이어서 LNF까지 추가적으로 약재가 나오니까요. 그럼 LNF는 지금은 오늘 급락이 이제 기회로 섣불리 보기에는 좀 이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테슬라 자체가 하이니켈 양극재를 도입해가지고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 포트폴리오의 변함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대다수의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리포트 속보에 따라서 봤을 때도 그렇지만 방향 자체 전면 수정이라기보단 지연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럽이랑 미국 쪽에서의 그 전기차의 수요가 얼마나 가파르게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전기차 세그먼트 자체가 지금 좀 완전 하이엔드 쪽이 아니라 중저가 세그먼트로 많이 넘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 섹터 내에서 지금 중국차 업체들이 많이 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 셀 업체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악재가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먼저 이제 두 건의 큰 계약 해지가 있었고요. 역시 LG에너지솔루션도 이제 ESS로의 구조 전환이기 때문에 악재를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반등도 좀 나왔습니다만 오늘도 LNF 악재가 나오니까 이제 같이 밀리고 있잖아요. LG엔솔에 대한 시각은 어떠십니까? 솔직히 둘 다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거의 말씀 주셨던 것처럼 15조 원 규모의 계약 해지 공시가 있었었는데 저는 이게 조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LNF랑 방향이 좀 다르다고 보고 있는 게 LNF 같은 경우에는 EV 쪽의 시장의 노출도가 굉장히 높았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타격감이 좀 더 컸다면 LG에너지솔루션은 성공적으로 ESS 쪽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북미 기준으로도 캐파 합쳤을 때 배터리 셀 3사 있죠. 이제 삼성 SDI, 그다음에 SK온,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삼성 SDI랑 SK온을 합쳐도 나오는 합산 캐파보다도 LG에너지솔루션의 규모가 더 커요. 그래서 ESS 시장 자체를 선점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고 그 공급 계약 해지가 나왔었던 부분들은 둘 다 EV 쪽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ESS 사업 개편에서
있을 때만큼은 LG에너지솔루션이 걱정할 구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집중 투자하는 기업들을 선별 투자하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LG에너지솔루션은 여전히 탑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에너지솔은 비중 확대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LNF도 이 악재가 지나고 나면 사실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거죠. 네, 악재의 맞습니다. 노이즈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쉽게 매수를 하기는 쉽지 않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실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관련된 얘기를 해주셔서 네, 도움이 됐고요. 다음 오늘 유망주 알려주십시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유망주는 하이브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도 몇 번 이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엔터넷 업종에서 대다수의 증권사가 여전히 탑픽으로 꼽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서 사실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져와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내년이면은 BTS가 완전체로 컴백을 하게 되죠. 시장에서는 예상하는 시나리오로는 내년 3월 달 정도에 새로운 신보를 이제 발매를 하고 4월 달부터 다시 한번 월드 투어를 진행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월드 투어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콘서트의 규모나 횟수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긴 한데 이제 저희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ATP, 이제 에버리지 티켓 프라이스라고 하죠. 네. 평균 티켓 가격이 얼마 정도 상승할 수 있을지가 영업이익률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YG가 컴백하면서 이제 그 블랙핑크가 이제 완전체로 콘서트를 진행했었을 때 에버리지 티켓 프라이스가 이제 한 $240 정도로 호가를 했었었는데 이번에 BTS가 완전체로 컴백하면서 진행되는 콘서트도 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제 당연히 올라오게 되겠죠. 키 맞추기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객단가보다도 한 10% 정도 이상의 수익성을 견인하는 효과를 보일 거기 때문에 콘서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호재라고 보고 있고 저연차 아티스트, 이것도 제가 2달 전 정도에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빠르게 수익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IP를 이제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업 비용이 이미 충당이 됐고 그 이후에 수익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캐츠아이나 코르티스 같은 현지화 그룹들이 빠르게 수익화를 하고 단독 콘서트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빌보드 핫백에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엔터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충분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올라와야 될 못 올라온 남은 몇 개 안 되는 섹터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엔터잖아요. 네. 그쵸. 그중에 이제 하이브를 탑픽으로 잡으셨고요. 32만 5천 원입니다. 현재 주가는요. 예, 목표가 얼마 잡을까요? 목표가는 지금 증권가 평균 컨센 네. 봤을 때 한 40만 원 정도를 다 호가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저도 지금 40만 원을 목표 가격으로 잡았고 손절가는 좀 보수적으로 한 25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반도체나 여전히 상반기에 있었었던 방산이나 전력 설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인기가 있었다 보니까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긴 했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업종 내에서 생각보다 되게 조용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지금 엔터주 자체가 조용히 많이 올라왔었고 아직까지도 수급상으로 봤었을 때 문제 없었다고 봤을 때는 여전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머닝 종목 탐색 엔터주의 대장주죠. 예, 하이브를 관심주로 유망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정석현 PB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